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심층 탐구 시간에서는 최근 월스트리트랑 실리콘밸리 양쪽 모두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한 기업의 자료 더미를 샅샅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아마 AI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매일 쏟아지는 엔비디아 칩 이야기는 이미 익숙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 수만 개의 칩들이 실제로 살아서 숨쉬고 작동하는 공간, 그러니까 AI 인프라와 GPU 클라우드 시장의 초고 성장주로 꼽히는 네비우스 그룹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티커는 NBIS입니다. 사실 최근 이런 AI 관련 기업들 분석 보고서를 읽다 보면 가끔 이게 현실 세계의 숫자인지 공상과학 소설인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성장의 기울기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면에 숨겨진 막대한 비용이나 구조적인 리스크를 놓치기가 아주 십상입니다. 네비우스 자료 역시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어마어마한 현금 연소율이 공존하는 아주 전형적이면서도 극단적인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통해서 파헤쳐볼 핵심 포커스는 아주 명확합니다. 과연 네비우스가 계획 중인 16억 달러에서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자본 지출, 즉 캐펙스가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장할 만큼 가치 있는 베팅일까요? 엄청난 규모의 돈이죠. 그리고 이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매집하기 시작해야 할 좋은 타이밍일까요? 좋아요. 이 내용을 한번 제대로 풀어보죠. 네, 그러시죠. 우선 네비우스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그 본질적인 정체성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스스로를 단순한 클라우드라고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이 바로 네비우스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GPU 중심의 AI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자, 즉 업계 용어로는 GPU as a Service라고 정의하거든요. GPU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한다. 맞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이 단순히 물리적인 서버나 하드웨어만 덜렁 빌려주는 렌탈 업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드웨어의 배치부터 그 위에서 돌아가는 자체 소프트웨어 스택까지 완전히 수직 통합된 독특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게 인프라 세팅을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네비우스 환경에 접속해서 바로 AI 모델 훈련을 시작할 수 있는 최적화된 생태계를 제공받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사실 클라우드 하면 아마존의 AWS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거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꽉 잡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과연 네비우스가 이 공룡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을까요? 덩치로만 보면 네비우스는 아직 다윗에 불과한 게 사실이죠. 하지만 범용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과 달리 네비우스는 오직 AI 워크로드 하나에만 인프라를 극한으로 최적화시켰습니다. 아, 선택과 집중이네요. 네, 전문화와 가격 경쟁력 면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죠. 게다가 코어위브나 람다 같이 최근에 부상한 신흥 네오클라우드 경쟁사들이 주로 미국 본토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네비우스는 유럽 및 비미국 시장에 선제적으로 인프라를 깔아버리는 아주 영리한 지정학적 우회 전략을 택했습니다. 미국 시장에 피 터지는 레드오션을 피해서 상대적으로 AI 인프라가 덜 구축된 유럽의 알박기를 제대로 한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놀랐던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전략을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무기 말이죠. 바로 엔비디아와의 끈끈한 파트너십입니다. 네비우스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인 블랙웰과 GB200 GPU를 우선적으로, 그것도 대량으로 조기 공급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대목은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 시장은 누가 가장 최신 GPU를 빨리 확보하느냐가 곧 권력이자 생존 그 자체잖아요. 맞아요. 직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니까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최신 GPU 성능을 100% 끌어내줄 수 있는 최적화된 인프라 파트너가 필요한데 네비우스가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드웨어 확보의 병목 현상을 뚫어냈다는 건 엄청난 해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최신 무기를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실탄을 장전했죠.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주목하셔야 합니다. 네비우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맺은 장기 계약 규모가 무려 174억 달러에 달합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죠. 솔직히 처음에 이 숫자를 봤을 때 제 눈을 이신했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클라우드인 애저가 있잖아요. 왜 굳이 막대한 돈을 주고 네비우스의 인프라를 쓰는 걸까요? 그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이 없어서 혹은 기술이 없어서 네비우스와 계약한 게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지금 가장 부족한 건 바로 시간과 유럽 내 전력망입니다. 시간과 전력망이요? 네,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당장 모델을 훈련시키고 서비스를 돌려야 하는데 유럽에 직접 부지를 매입하고 전력 허가를 받고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는 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환경 규제도 엄청나게 까다롭고요. 아, 직접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네비우스가 이미 뚫어놓은 유럽 인프라와 즉각적으로 사용 가능한 GPU 캐파를 174억 달러라는 돈을 주고 통째로 빌린 겁니다. 속도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전략적 지름길을 택한 거죠. 아, 174억 달러짜리 시간 단축 티켓이자 유럽 시장 패스였군요. 네비우스 입장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장기 계약이면 앞으로 몇 년간 안정적으로 현금이 꽂히는 이른바 반복 매출의 든든한 동아줄을 잡은 셈이고요.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방금 말한 이 거대한 계약과 실체들이 과연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찍히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장세의 각도는 정말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4분기 기준 연간 반복 매출, 즉 ARR이 12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30% 폭증한 수치죠. 네, 2025 회계연도 전체 매출 추정치도 9억에서 10억 달러에 달하고요. 4분기 매출만 2억 2,77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47%나 뛰어올랐습니다. 성장 속도만 놓고 보면 그야말로 로켓의 궤도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이런 외형 성장뿐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맞아요. 제가 재무자료에서 가장 눈여겨본 건 4분기 조정 EBITDA, 즉 삼각전 영업이익이 1,500만 달러로 사상 첫 흑자 전환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네비우스가 그동안 인프라 구축하고 사람 뽑느라 돈을 쏟아붓기만 하다가 드디어 핵심 비즈니스 그 자체에서는 실제로 이익을 내며 엔진이 자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코어 마진이 24%에 달하고 매출 총이익률도 71.4%로 계속 개선되고 있죠. 대차대조표도 엄청납니다. 보유 현금이 37억 달러인데 부채는 3,600만 달러에 불과해요. 순현금이 말 그대로 넘쳐나는 상황이죠. 확실히 겉으로 드러난 지표들은 흠잡을 데 없이 화려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숫자들이 만들어내는 깊은 그림자, 즉 레드 플래그들의 더 눈길이 가더군요. 방금 조정 에비타 흑자를 말씀하셨지만 이 회사 4분기의 실제 순손실은 무려 1억 7,300만 달러에 달합니다. 1억 7천만 달러 적자요? 잠깐만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긍정적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그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고객사들이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현금을 미리 앞당겨서 지불한 이른바 선수금 효과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금이 회사 밖으로 어떻게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잉여 현금 흐름을 보면 마이너스 5억 6,200만 달러입니다. 와, 잉여 현금 흐름은 엄청난 마이너스네요.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 여전히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천문학적인 현금을 쏟아붓고 있는 구간이라는 뜻이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게다가 아까 우리가 극찬했던 그 마이크로소프트와의 17억 4천만 달러 장기 계약? 이 자료를 깊게 파고들수록 제 머릿속에는 고래 등에 올라탄 새우라는 비유가 떠오르더라고요. 매출의 너무 많은 부분이 특정 회사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불안하지 않나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투자 설명서 깊숙한 곳에 경고되어 있는 가장 치명적인 고객 집중도 리스크죠.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향후 몇 년 뒤에 자체 유럽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고 나서 이제 우리 자체 데이터 센터 돌릴 테니 계약을 축소합시다. 이렇게 선언하거나 전략을 수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비우스의 거대한 매출 기반이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단일 초대형 고객에 의존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무서운 양날의 검입니다. 그 양날의 검을 쥐고 네비우스 경영진은 지금 역대급 베팅을 준비하고 있죠.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가장 핵심적인 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네비우스의 200억 달러짜리 자본 지출, 즉 캐펙스 갬블입니다. 네, 드디어 이 얘기가 나오는군요. 자료를 보면 이들은 2026년까지 무려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1기가와트라는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이건 단순히 서버렉 몇 개 더 들여놓고 에어컨 좀 세게 트는 수준이 아닙니다. 중소형 도시 하나가 통째로 펑펑 쓰는 전력을 데이터 센터 하나가 집어삼킨다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전력량이죠. 이 엄청난 전력량을 감당할 변전소부터 거대한 냉각 시스템까지 구축하려면 16억 달러에서 최대 200억 달러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게 과연 제정신인 베팅일까요? 숫자만 보는 미친 짓 같지만
이걸 조금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왜 이런 사활을 건 투자를 하는지 납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산업 분석 자료들은 GPU 클라우드 시장이 2026년에 수백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50%를 상회하죠. 매년 반토막 이상씩 더 퍼진다는 거네요. 오픈 AI의 다음 버전이나 구글의 차세대 모델들은 지금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거대한 컴퓨팅 타워를 조구합니다. 이 거대한 훈련 및 추론 워크로드를 감당하려면 1기가와트 규모의 메가 클러스터가 필수적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다음 세대 AI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장권인 셈이죠. 게다가 트렌드 자체가 최신 블랙웰 GPU의 엄청난 발효를 잡기 위한 액체 냉각 기술이나 막대한 전력 소모에 대비한 에너지 효율성 확보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결국 지금 이 파도를 타서 압도적인 캐파를 지어두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삼류로 밀려나 도태될 것이다. 이런 절박함이 저 200억 달러에 담겨 있는 거군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이 시장은 극단적인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곳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투자자로서 명심해야 할 것은 경영진의 원대한 비전과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사이의 간극입니다. 아, 리스크 매핑 자료요? 네, 거기에 등장하는 시나리오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준이 아닙니다. 맞아요. 자료에 정리된 리스크 분석 파트를 읽는데 등골이 꽤 서늘하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죠. 만약 네비우스가 발을 한번 헛디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첫 번째이자 가장 뼈아픈 타격은 경영진의 실행 리스크에서 올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네비우스가 지금 수중에 가진 현금이 37억 달러입니다. 아주 많은 돈이지만 200억 달러짜리 청사진을 완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필연적으로 외부에서 거액의 자금을 더 끌어와야 합니다. 빚을 내거나 주식을 더 찍어내야겠네요. 네. 그런데 만약 유럽의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데이터 센터 허가가 6개월 지연된다면 혹은 전력망 연결망에 문제가 생겨서 비싸게 사온 엔비디아 칩들이 창고에서 먼지만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은 매일 무서운 속도로 타들어갈 테고 고객사와의 계약에 페널티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 상태가 되면 네비우스는 살아남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대규모 유상증제를 단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주식을 헐값에 대량으로 쏟아내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이런 지연 사태가 발생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40% 이상 폭력적으로 희석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반토막 가까이 날 수 있다는 거군요. 거시경제, 즉 매크로 악황 위난 시나리오도 무시무시했습니다. 만약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와서 기업들이 당분간 AI 투자는 좀 줄이고 현금 아끼자라고 태도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네비우스의 폭발적인 성장률이 꺾이게 되겠죠. 네, 성장률이 200% 미만으로 떨어지는 순간 시장이 부여했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산산조각 날 거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주가가 지금보다 20%에서 최대 40%까지 폭락해서 50에서 70달러 선까지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거기다 거대 경쟁사들의 반격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트레이니엄 칩이나 구글의 TPU 같은 자체 AI 반도체들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좋아지고 있거든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칩으로 고객들을 유도하기 시작하면 엔비디아 GPU 클라우드에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올인한 네비우스의 시장 점유율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목표했던 연간 반복 매출의 30%가 허공으로 증발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극단적인 정보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눈부신 830%의 성장과 200억 달러짜리 도박, 그리고 살벌한 주주 희석 리스크가 공존하는 이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그래서 지금 주식이 싼가 비싼가 하는 밸류에이션 문제일 겁니다. 투자자들에겐 그게 핵심이죠. 현재 네비우스의 주가는 대략 89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시가총액은 167억 달러에서 240억 달러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표가 등장하는데요. 후행 12개월 매출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EV 세일즈 비율을 보면 자그마치 58배에 달합니다. 여러분, 매출 1원당 기업 가치를 58원이나 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현재 벌어들이는 돈만 보면 철저히 고평가되어 있죠. 닷컴 버블을 연상케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오늘이 아니라 2026년의 네비우스를 상상하며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미래의 가치를 땡겨오는 거군요. 자료에 명시된 2026년 예상 매출 추정치를 대입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2026년 목표 매출이 3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 규모인데 이 수치를 현재 기업 가치에 적용해 보면 선행 EB 세일스 비율은 단숨에 10배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아, 58배라는 부담스러운 숫자가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는 순간 10배로 마법처럼 압축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10배라는 숫자를 동종업계와 비교해 보면 왜 애널리스트들이 네비우스를 흥미롭게 보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는 코어 이후의 최신 밸류에이션이 약 28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덩치가 훨씬 커서 프리미엄을 받는 하이퍼스케일러들도 대략 10배에서 20배 사이의 멀티플을 적용받고 있죠. 코어위브보다 훨씬 저렴하네요. 만약 네비우스가 2026년에 30에서 40억 달러 매출을 실제로 달성하고 장기 목표인 70에서 90억 달러 ARR을 향해 순항한다면 지금의 멀티플 10배는 동종업계 대비 대단히 훌륭한 저평가, 즉 박앤세일 구간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석가들의 컨센서스 타겟 주가가 143달러에서 152달러 선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거군요. 지금 주가가 89달러니까 무려 60% 이상의 엄청난 상승 여력이 열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심지어 경영진이 앞서 우리가 걱정했던 그 수많은 리스크들을 다 피해가고 200억 달러짜리 데이터 센터 확장을 단 하나의 삐걱거림도 없이 완벽하게 실행해낸다면 이 주식이 지금보다 2배에서 3배까지도 수직 상승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완벽하게 실행해낸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죠. 네비스 투자의 본질은 결국 실행력에 대한 베팅입니다. 실행력에 대한 베팅? 현재 주가는 그들이 완벽하게 해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땡겨서 반영하고 있거든요. 거대한 1기가와트 청사진을 현실의 쇳덩이와 케이블로 지어 올리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중대한 실수나 지연이 발생한다면 시장은 그 10배의 멀티플을 순식간에 회수해버릴 겁니다. 투자자분들은 이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오늘 다룬 이 방대한 자료들을 하나로 묶어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실질적인 결론으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요약하자면 네비우스 그룹은 전년 대비 830%라는 경이로운 폭발적 매출 성장, 37억 달러라는 든든한 현금 실탄, 유일무이한 17억 4천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독점적 파트너십이라는 환상적인 무기들을 쥐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확실하죠. 하지만 그 반대편 어깨에는 2026년까지 200억 달러를 쏟아부어야 하는 거대한 자본 지출의 압박, 지속적인 잉여연금 흐름 적자, 그리고 막대한 지분 희석 리스크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주 전형적이고 극단적인 고위험 고수익 프로필을 가진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이 자료의 긍정적인 면에 설득되어서 지금 당장 네비우스를 포트폴리오에 담고 싶으시다면 철저한 비중 관리가 핵심입니다. 분석 자료들에서도 네비우스의 매집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5%에서 최대 10% 이내로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10%를 넘어가면 변동성을 감당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뜻이네요. 그럼 이 변동성 리스크를 어떻게 보완하는 게 좋을까요? 자료에 아주 흥미로운 헤징 전략이 하나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유용한 포트폴리오 페어링 전략이 제시되어 있죠. 네비우스처럼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체 칩 개발이나 가격 전쟁 리스크 혹은 실행 지연 리스크에 크게 노출된 초고성장 인프라 주식을 담을 때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기업과 짝을 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반대의 성격이라면 어떤 걸까요? 이미 비즈니스 모델이 강력하게 검증되었고 꾸준하고 막대한 잉여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주식, 예를 들어 세일즈포스 같은 기업과 함께 담는 것이죠. 아, 방패와 창을 같이 드는 전략이군요. 네비우스로 AI 인프라 확장의 폭발적인 업사이드를 노리면서도 혹시라도 베팅이 실패해서 주가가 반토막 났을 때 계좌 전체가 녹아내리는 걸 세일즈포스 같은 든든한 방패로 막아낸다는 거네요. 아주 현실적이고 영리한 투자 접근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 해칭 전략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방금 우리가 논의한 수익률이나 리스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불현듯 머릿속을 스치는 훨씬 더 거대한 질문이 하나 생기네요. 수익률과 다른 차원의 질문이요? 어떤 건가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오늘 우리가 확인한 자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네비우스는 지금 미국 본토의 치열한 경쟁을 피해서 의도적으로 유럽을 비롯한 비미국 지역에 엄청난 속도로 AI 인프라를 지어 올리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조차 그 인프라를 빌렸을 정도니까요. 네, 그게 핵심 전략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네비우스가 저 200억 달러의 막대한 자본 지출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성공시켜서 몇 년 뒤 어느 날 미국을 벗어난 지역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효율적인 초거대 AI 팩토리의 압도적 지배자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그렇게 되면 이건 단순히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기업 하나의 성공 스토리를 완전히 넘어서는 문제가 되는데요.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 세계 AI 패권이 엔비디아 같은 칩 제조사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미국 기업들의 손에 독점되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 세계의 데이터가 모이고 차세대 AI 모델들이 훈련받는 심장부와 같은 핵심 인프라가 비미국 기업의 통제하에 놓인 유럽 데이터 센터로 대거 이동한다면 어떨까요? 지정학적 파장이 엄청나겠네요. 과연 각국의 정부나 규제 강국, 특히 미국의 안보 당국이 이 전례 없이 강력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통제권이 비미국 기반의 특정 기업에 쏠리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네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이고 국가 안보 차원의 거대한 패권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겠군요. 결국 AI 시대의 짐적 권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뛰어난 지능을 가진 칩을 설계하고 만드는 자가 끝까지 권력을 줄까요? 아니면 그 수만 개의 칩에 생명을 불어넣고 전 세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인프라를 물리적으로 독점하는 자가 새로운 권력자가 될까요? 네비우스의 도박은 단순히 그들 회사의 명운을 가르는 것을 넘어서 어쩌면 이 거대한 기술 지정학적 체스판의 권력 지도를 통째로 뒤흔들 아주 중요한 한 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이 거대한 체스판의 다음 수가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깊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은 묵직한 화두입니다. 내 계좌의 밸류에이션이나 주가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 AI가 물리적으로 만들어갈 미래의 권력 지도를 상상하게 만드네요.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네비우스의 이 거대한 자본 지출 베팅과 무시무시한 리스크, 그리고 방금 남겨진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극단적인 매력이 있는 주식을 지금 당장 매집하기 시작할지, 아니면 거대한 체스판의 움직임을 조금 더 관망할지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게 파고든 이 정보들이 여러분만의 통찰과 투자 철학을 만들어가는데 훌륭한 나침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료가 주는 숫자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계속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능동적인 탐구를 멈추지 마세요. 저희는 다음 심층탐구 시간에서 또 다른 새롭고 흥미진진한 자료들과 함께 여러분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드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